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집 심화편 새로운 마음으로 이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모든 자격시험 문제 다 그렇겠지만 기출문제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일종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시험이라 기출문제만 잘 푸셔도 이론을 함께 정리하면서 충분히 시험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도 해커스 이 기출문제집과 함께 이 시험 대비를 한번 착실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선사시대를 한번 돌아볼 텐데요. 이 선사시대는 가장 기초가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 가장 어찌 보면은 자주 나오기도 하고 쉽다고 여겨서 실수를 많이 하는 항목이기도 하죠. 실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집중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4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석기, 신석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선사시대를 펼치면 가장 먼저 맨 앞장에 나오는 시대인데 문제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반드시 출제가 된다는 거. 아이러니한 거는 구석기, 신석기 문제가 가장 적지만 우리가 역사시대라고 배우는 시대 중에서 그러니까 역사라고 크게 봤을 때 사실은 가장 많은 시기를 차지하는 거는 구석기와 신석기입니다. 우리도 아직 정확히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많이 내지 못하는 것뿐이겠죠. 그래서 구석기하고 신석기 그리고 뒤쪽에 청동기가 나올 텐데 시대를 구별하는 기준이 뭔지를 잘 기억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6회차에 나왔던 문제인데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여기에 지금 시대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자료가 나오게 되는데 이 자료에 이게 어떤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정보를 충분히 보여주게 됩니다.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인스타그램 화면이 있네요. 요즘에는 기출문제도 이 사람들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이런 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공주 석장리 축제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석장리 축제가 나오는데 내가 만든 주먹도끼 구경할 사람이라고 지금 나오네요. 이미 공주 석장리라는 게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주먹도끼라는 단어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바로 알아채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에는 시대의 힌트가 나오면 우리가 혹시라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거 무슨 시대인지 이렇게 딱 써놓으시고 선지하고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주먹도끼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료로 우리는 이게 구석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심화편이라 선지가 5개고요. 반달 돌칼로 별을 수확했다라고 나옵니다. 반달 돌칼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는 건데 돌칼이라고 해서 반드시 석기 시대의 구석기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구석기, 신석기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중요한 건 별을 수확했다라는 거죠. 벼농사가 시작되는 거는 청동기입니다. 이걸 많이 헷갈려 하지만 재질에 너무 몰입을 하지 마시고 이게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신 다음에 생활의 모습과 시대를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청동기겠죠? 이거는 청동기고 2번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살았다. 사실 답은 간단히 체크할 수 있는 거였어요. 동굴과 막집에서 또는 바위 그늘에서 살면서 이동 생활을 했던 게 구석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 3번 반량전, 명도전 등의 화폐를 사용하였다. 이 화폐는 다 중국 화폐인데 이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대는 철기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도 이 오수전이라든지 화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국 화폐 이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 이거는 더 뒤의 시기다. 이렇게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빗살무늬 토기, 식량을 저장했다. 이 토기가 나오면 신석기죠. 신석기의 대명사 같은 토기고 가락바퀴와 뼈바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신석기를 대표하는 유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대 특징을 항상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대 특징.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 혹시 가지고 계시면은 교재에 같이 체크하시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밑줄 그은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여기 또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자료 한번 볼게요. 충청북도 청주시 오성읍에서 주먹도끼, 집게, 주먹도끼에서 이미 이것이 구석기라는 거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구석기를 대표하는 도구 한 개만 외워야 된다면 주먹도끼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있어야 좀 문제를 푸는데 좋겠죠. 자, 이 구석기라는 거 알았습니다. 한번 선지하고 맞춰볼게요. 철제 무기로 정복 활동을 벌였다. 이거는 철기시대겠죠? 아니겠죠?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방금 위에서 똑같은 거 봤는데 또 나오고 있어요. 한능검의 특징은
선지가 비슷한 문장이 계속 반복이 돼서 기출문제를 여러 번 푸시다 보면 같은 문장을 여러 번 접하게 됩니다. 일종의 패턴을 익힐 수가 있다는 나름의 장점이 있는 거죠. 정답 2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고 나머지 오답 볼게요. 명도전을 이용해서 중국이랑 교역을 했다. 일단 이 중국 화폐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것도 철기라고 알 수가 있겠고요. 반달돌칼을 사용해서 벼를 수확했다. 벼농사죠. 이거 방금 전에 청동기라고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청동기고 빗살무늬 토기를 제작해서 식량을 저장하였다. 네, 이거 신석기죠. 빗살무늬 토기. 시대별 대표 유물과 유적의 이름을 기억을 해두시면 오답을 걸러내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정답 지금 2번으로 찾았습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번을 한번 볼게요. 밑줄은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옳은 거, 요것도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이 그림은 한 미군 병사가 경기도 연천군 정곡리에서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주먹도끼를 발견을 하고 그린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아마 교과서나 이런 데서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가 발견한 이 아슐리안형 주먹도끼는 이 시대에 동아시아에는 찌개 문화만 존재하고 주먹도끼 문화는 없었다라고 주장했었던 모비우스의 학설을 뒤집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주먹도끼를 특히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거를 역사를 바꾼 돌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실제 여기 전국선사박물관에 가시면 이렇게 생긴 주먹도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먹도끼는 전 세계 역사책의 내용을 바꾸었는데 양쪽이 다 날카롭고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이게 아시아 쪽 동아시아에선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발견이 됐던 거죠. 우리나라에 군복무를 하러 왔었던 여기 미국 병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렉 보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우연히 발견을 하게 돼서 역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바꿔놨고 우리나라 최대 구석기 유적지 전곡선사 유적이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는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먹도끼 관련된 내용이 항상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선지 한번 볼게요. 소를 이용해서 깊이가리를 했다. 이건 농사랑 관련된 건데 소를 이용해서 농사 짓는 거 우경이라고 해요. 시작은 삼국시대고 일반화가 된 거는 고려시대까지 가야 됩니다. 요거는 선사시대랑 관계가 없죠? 아니고요. 빗살무늬 토기에 식량을 저장했다. 빗살무늬 토기면 신석기네요. 신석기.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만들었다. 청동기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죠? 아니고요. 거푸집을 사용해서 세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거푸집이 나오고요. 청동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청동기라고 인지는 하시면 안 되고 세형 동검이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청동기의 거의 끝부분에 등장을 하고 일반화가 되는 건 또 철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철기 시대의 유물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라 이거 잠깐 체크는 해 놓으시고 마지막 5번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네, 일정한 집을 딱 지어놓지는 않고 이동 생활을 했다는 게 구석기 시대의 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겠죠. 구석기 특징을 찾는 거니까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5번이고요.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밑으로 또 내려가 볼게요. 4번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옳은 거 찾아볼게요. 가시대 무슨 시대인지 한번 자료를 유출을 해보겠습니다. 공주 석장리. 사실은 이것도 자주 보시면은 이거 구석기 유적인데 바로 떠오르실 수도 있고 여기에서 찌개, 주먹도끼, 뗀석기가 출토됐다. 이 시대는 구석기겠죠. 지금 구석기를 대표하는 단어가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석기 시대 거 찾아볼게요. 구석기. 반달돌칼로 벼를 수확하였다. 반달돌칼이 나오면 돌칼이지만 석기시대로 분류하는 게 아니고 이 벼를 수확하는 벼농사를 한 시대, 청동기로 넘어갑니다. 이거 청동기예요. 이거는 청동기 아니고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정말 자주 나오죠? 똑같이 나오죠? 이게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생활의 습성 중에 하나입니다. 정답은 바로 2번으로 찾을 수가 있었고 나머지 오답 보면 거푸집을 이용해서 청동 무기를 제작하였다. 거푸집으로 청동 무기 제작하는 거 청동기 특징이죠. 청동기에서 철기까지 연결되는 특징입니다. 빗살무늬 토기를 제작해서 식량을 저장하였다.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면 이건 신석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가락바퀴 뼈바늘 붙어서 나오죠. 이것도 신석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지금 보면 거의 다 배점이 1점이고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답이 약간 어려운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공부 삼아 오답도 지금 한번 체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까지 지금 봤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한번 볼게요.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지금 비슷한 식의 문제만 자꾸 갖고 오다 보니까 이 시대의 생활 모습을 아는 것을 자꾸 물어보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무슨 시대인지 보겠습니다. 국가문화유산 포털의 인터넷 검색창을 자료로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먹도끼, 찌개, 공주 석장리 이것도 약간 패턴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나오는 유적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선사시대 유적들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 몇 가지 특징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언급을 한 것처럼 선사시대 유적들은 지금도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 중이고 매년 뭔가 새로운 게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은 추정이죠. 그렇다 보니까 완전히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우리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네, 공주 석장리, 힌트 1번, 주먹도끼, 찌개, 이거는 무슨 시대? 구석기입니다. 바로 구석기라고 머릿속에 떠오르실 거예요. 선지랑 맞춰볼게요. 명도전, 반량전 등의 화폐가 유통되었다. 이런 중국의 화폐가 유통되는 거는 철기시대입니다. 철기시대 아니네요. 반달돌칼을 이용해서 곡식을 수확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곡식은 글자가 벼라고 안 나와 있지만 반달돌칼을 썼다는 거 보니까 이거는 벼농사겠죠? 그렇다면 이거는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거푸집을 이용해서 세형동검을 만들었다. 청동기부터 우리가 이 거푸집을 만들지만 이걸로 세형동검을 제작하는 거는 청동기 후기하고 철기 초반까지 쭉 이어집니다. 청동기에서 철기에 걸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겠죠? 아니고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또 똑같은 답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구석기 시대 특징이겠죠. 정답은 4번으로 찾을 수가 있고 5번 빗살무늬 톡이 만들어서 식량을 저장하였다. 네, 이거 신석기죠. 그래서 지금 특징은 구석기 시대 특징으로 잡을 수가 있어요. 구석기 시대에도 빈출되는 키워드들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6번 한번 보겠습니다. 6번.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한번 볼게요. 강원도 양양군 오산리에서 무슨 시대 마을 유적이 발굴되었다.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겠죠. 8,000년 전이라고 힌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8,000년 전. 집터에서 무슨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인 빗살무늬 톡이 이거 신석기잖아요. 신석기. 덧무늬 톡이 이음낚시, 그물추 뭐 이런 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이해하고 계시면은 무슨 시대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신석기예요. 신석기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거 찾아볼게요.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네, 이거는 이동 생활을 했었던 구석기죠. 구석기. 이건 아니겠죠? 신석기 시대가 되면 우리가 정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움집을 짓고 삽니다. 요것도 머릿속에 같이 기억해 주시고 고인돌이나 돌널 무덤 등을 축조하였다. 고인돌, 지배자의 무덤이다라고 암기했던 기억 나실 겁니다. 이거는 청동기 시대 특징이죠. 청동기. 이건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명도전을 이용해서 중국이랑 교역을 했다. 중국의 화폐를 들여와서 그걸로 교역 활동을 하는 거 한참 뒷시기에 나옵니다. 이거는 철기입니다. 철기고요. 농경과 목축을 통해서 식량을 생산하였다. 네,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요. 이제 동물을 키워서 길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게 가능해졌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이제 떠돌아다니지 않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신석기의 특징으로 비파형 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 등을 제작하였다. 청동기가 제작이 되는 거는 신석기일 수가 없겠죠. 뒷시기 청동기로 넘어가야겠죠. 정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6번까지 문제 풀었습니다. 자, 옆 페이지로 이동해 볼게요. 7번으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7번.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제주 고산리 유적에서 여러분 이 유적의 이름도 머리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최근에 이거 자주 나오고 있죠. 제주 고산리 유적에서 발굴된 이른 민무늬 토기입니다. 이른 민무늬 토기라고 하는 거는 민무늬는 무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른이라는 거는 조금 더 일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민무늬 토기라고 하면 청동기 시대로 배우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그런데 그거를 벗어나서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나오는 거를 이른 민무늬 토기라고 합니다. 좀 예외적인 거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 토기의 출토로 우리나라의 이 가시대가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시대를 증명해주는 유적이네요.
이런 걸 내는 거죠. 한능검이라고 하는 건 국민의 기초 한국사 소양을 이제 알려주는 상식 차원의 어떤 시험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사의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되는 것들을 문제를 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지로 제주 고산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구석기 시대의 공주 석장리를 기억하는 것처럼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힌트가 밑에 나왔죠. 화살촉, 갈돌, 갈판이 나왔습니다. 이거 무슨 시대죠? 네, 신석기죠. 신석기입니다. 신석기 시대 토기를 빗살무늬 토기라고만 암기를 하면 이게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지역이고 증명하는 유물이기 때문에 이 제주 고산리라는 데는 머릿속에 신석기 유적지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 풀어보겠습니다. 고인돌과 돌널무덤의 무덤을 만들었다. 요거 청동기죠. 청동기, 신석기 아니니까 이거 지울게요. 거푸집을 이용해서 청동검을 제작하였다. 청동기겠죠? 신석기 아니겠죠? 농경과 목축을 시작해서 식량을 생산하였다. 이것도 조금 전에 본 문제랑 똑같은 선지가 또 나오죠? 3번입니다. 3번. 답은 3번이고 주로 동굴에 살면서 사냥과 채집 생활을 하였다. 동굴에 산다는 거. 동굴이랑 절벽이랑 바위 그늘 이동 생활하면서 사냥하고 사실은 주로 채집에 의존했었던 시대는 구석기입니다. 구석기. 쟁기,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를 써서 농사를 지었다. 이거는 선사시대하고 관련이 없겠죠. 더 뒤에 철기시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었고요. 정답은 3번으로 찾을 수 있었어요. 3번. 네, 8번 보겠습니다. 8번. 여기 빈출이라고 키워드가 되어 있죠. 우리 문제 푸실 때 빈출은 자주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밑줄 그은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화면 속에 갈돌과 갈판이 나옵니다. 이거 대표적인 어떤 무언가죠? 사실은 이것만 보고도 바로 무슨 시대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가 뾰족한 이런 무늬가 있는 이런 토기. 이 빗살무늬 토기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석기죠. 신석기.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고 토기를 만들어서 곡식을 저장하고 음식을 조리하기도 했다. 신석기 시대입니다. 선지 찾아볼게요. 소를 이용해서 깊이가리를 했다. 농경을 했다라는 장면 때문에 이게 혹시라도 헷갈릴 수 있는데 소를 이용해서 깊이가리를 하는 농사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거 우경이라고 하고 삼국시대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고 일반화가 되는 거는 더 나중에 고려시대입니다. 요거는 철기시대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선사시대랑 관련이 없어요. 반량전, 명도전 등의 중국 돈을 사용했다. 이것도 철기시대고요. 청동, 방울 등의 의뢰도구 이런 거를 이용했다. 청동이 나오는 거 보니까 청동기로 넘어가야죠. 이것도 신석기일 수가 없겠죠. 거푸집을 이용해서 새형 동검을 제작했다. 이거는 청동기하고 뒤에 철기까지 아우르는 시대입니다. 이것도 아니네요. 가락바퀴하고 뼈바늘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었다. 네, 요게 신석기의 특징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이거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나머지 오답들이 또 다른 시대를 아우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머릿속에 넣어두면 좋을 것 같아요. 8번까지 풀었고요. 다음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석기, 신석기 마지막 기출문제 페이지입니다. 9번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유물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시대로 떠나는 시간 여행이라고 나오고 있네요. 여기 힌트를 좀 더 찾아볼게요.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된 농경이랑 이제 드디어 이사 다니지 않아요. 그러면 선사시대 중에서도 신석기겠죠. 신석기 정착하고 덧무늬 토기, 흙으로 빚은 사람의 얼굴, 갈돌과 갈판 등의 다양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니까 신석기 대표 유물들이 나와 있는 거, 시대를 추론하는 거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럼 신석기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실을 뽑았다. 가락바퀴하고 세트로 다니는 뼈바늘도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는 거 대표적인 신석기의 특징입니다. 바로 1번의 답이 나오네요. 1번이 정답이고 오답 처리 한번 해볼게요. 동굴과 강가의 막집, 동굴에 살고 강가에 막집을 지어 살았다. 그리고 바위 그늘이나 절벽가에 살기도 했다. 이동 생활을 했다. 이거 구석기죠. 이건 구석기.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이거는 청동기. 거푸집을 이용해서 새형 동검을 제작했다. 이거는 청동기하고 철기 둘 다 해당된다고 했어요. 청동기 후반부에 시작이 됐지만 일반화가 되는 거는 철기다. 그래서 보통은 철기 시대로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거는 사실
답으로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이렇게 오답선지로 많이 나옵니다. 그냥 상식선에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쟁기와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였다. 이건 당연히 철기로 넘어가는 거겠죠. 이렇게 오답 처리해보고 정답은 1번입니다. 네, 10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10번 문제.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여기도 유적지 이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부산의 동삼동 유적 이것도 문제 풀다 보면 또 자주 빈출되는 어떤 장면이 연결되는 게 있을 거예요. 빗살무늬 토기 요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유적지는 그렇죠. 신석기 유적이겠죠. 농경과 정착 생활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신석기 시대네요. 자, 신석기 시대의 모습으로 옳은 것 찾아볼게요. 가락바퀴 이용해서 실을 뽑았다. 여기 바로 정답이 나오네요. 가락바퀴 이용해서 실을 뽑았다.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이거는 구석기죠? 일단 정답이 1번에 바로 나오고 있고 2번은 구석기고요. 3번 명도전, 반량전 화폐, 철기 시대의 화폐가 이제 유통되는 장면. 이건 뒤식이고 이건 철기고요. 거푸집 이용해서 세형 동검 만들었다. 청동기 철기, 더 뒤식이고 쟁기,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 사용했다. 철기겠죠. 그러면 나머지 다 오답 처리하고 1번으로 답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두 문제 남았네요. 11번 풀어보겠습니다. 11번.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경기도 김포시 신안리 유적 발굴조사에서 집터가 확인됐대요. 집터가 있다는 건 집을 짓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구석기 시대는 아니지 않을까요?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유물로서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빗살무늬 토기, 갈돌, 갈판 이런 유물을 통해서 정착 생활이 있다. 농경이 있다. 이걸로 봤을 때 이 시대는 신석기 시대입니다. 신석기. 이제 구석기하고 신석기는 확실히 차이점이 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그러니까 무작정 암기하는 것보다 이걸 왜 이동생활이라고 하고 이걸 왜 정착생활이라고 하고 정착을 했으니까 유물이 뭐가 나오겠구나. 유적이 뭐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연결해서 기억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자, 선지 한번 볼게요.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실을 뽑았다. 지금 여기 옆에 문제에서도 똑같은 거 나와요.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실을 뽑았다. 이것도 신석기 시대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로 바로 1번에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1번이 답이고요. 나머지 오답 처리해 볼게요. 명도전을 사용해서 중국이랑 교류했다. 이 돈의 이름 이제 완전히 외울 것 같지 않나요? 명도전, 반량전, 그리고 지금 아직 언급되지 않았으나 오수전, 화천 이런 동전들도 계속 나올 겁니다. 철기로 만들어진 중국의 화폐들이 계속 언급이 될 건데 요거는 뒤시기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 의뢰도구로 청동 방울 등을 사용하였다. 청동 방울, 청동 검, 청동 거울 이런 것들 이렇게 청동으로 만든 의뢰 도구들이 있죠. 청동기로 넘어가면 사용되는 것들이고 거푸집을 이용해서 세형 동검을 제작하였다. 청동기하고 철기에 둘 다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쓰였던 일반적인 시기는 철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고인돌을 축조했다. 요거 청동기 시대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었어요. 네, 마지막 12번 보겠습니다.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특별기획전 무슨 시대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다. 무슨 시대인지 볼게요. 농경과 정착 생활이 시작된 여기 농경, 정착 나옵니다. 이거 무슨 시대? 네, 신석기죠. 신석기입니다. 그래서 도구가 힌트로 나와 있고요. 이거는 무슨 모양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보지 않았다면은. 근데 요거는 아시죠? 갈판과 갈돌입니다. 갈판과 갈돌이고 이거는 실을 뽑는 가락바퀴입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 유물인 거를 한눈에 또 알 수가 있었고요. 신석기 찾아볼게요.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동굴 아니면 막집에서 이사를 자주 다니는 이동 생활을 했다. 이거 구석기죠. 지배층의 무덤으로 고인돌을 축조하는 거는 청동기입니다. 거푸집을 이용해서 세형 동검을 제작했다. 청동기 철기죠.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서 식량을 저장하였다. 네, 이게 신석기네요. 신석기. 4번으로 답은 일단 찾아주고요. 마지막 5번. 쟁기,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를 사용하는 거는 철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오답 정리를 하면 답은 4번으로 나오는데 대표적인 기출문제 지금 12개로 구석기와 신석기를 정리를 해봤어요.
보시면 느끼시는 게 선지가 비슷하게 나오고 답안이 아예 똑같은 문장인 경우들이 있었어요. 패턴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헷갈릴 만한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한눈에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자주 헷갈리게 틀리는 게 있다면 뭐 때문에 헷갈린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석기시대라는 이름 때문에 이게 돌이냐 아니면 철이냐 청동이냐 여기에 너무 몰입되지 않도록 하시고 어디에 썼던 물건인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사시대 기출문제는 여기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선사시대 두 번째 파트로 청동기, 철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청동기하고 철기는 선사시대는 아닌데 왜냐면 글자가 이제 출현을 했던 시기니까 우리가 편의상 선사시대로 묶어가지고 이 한능검에서는 분류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시대 구분이 사실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시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딱 잘라가지고 나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헷갈린 시대가 이 청동기하고 철기가 아닐까 싶은데 왜냐면 시대를 쭉 놨을 때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구석기하고 신석기도 봤어요. 그래서 구석기, 여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그냥 편의상 이렇게 구별을 했다고 하면 구석기, 어제까지가 구석기였고 오늘부터 신석기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 청동기야.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나뉘지는 않고 겹쳐가지고 나오는 시대가 존재를 해요.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석기다, 청동기다 이렇게 구별은 하고 있지만 청동기 시대에도 여전히 석기 도구가 쓰였고 철기 시대에도 여전히 청동기가 쓰입니다. 물론 석기도 같이 쓰입니다. 이게 계속 중복돼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어떤 물건일 때 이런 말도 쓰거든요. 이게 등장한 건 이거보다 앞선 시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게 가장 애매하게 많이 나오는 시대가 청동기하고 철기가 되겠는데 청동기인지 아니면 이게 철기인지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충분히 또 파악할 수 있게 자료를 또 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시대를 유추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부여 송국리는 처음 들어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다른 힌트 한번 볼게요. 자, 모시는 글에 뭐라고 써있냐면 사유재산과 계급이 출현을 했대요. 사유재산, 개인재산이죠. 내 거, 네 거 지금 나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대요. 이거 무슨 시대일까요? 우리 앞전에 배웠던 구석기하고 신석기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구석기, 신석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계급이 없습니다. 사유재산도 없죠. 네 거, 내 거는 없어요. 우리 다 같이 먹고 살아야 돼요. 평등한 시대입니다. 앞에 두 시대가 평등이라면 이제는 평등하지 않은 시대가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석기, 신석기 때에는 다 같이 으쌰으쌰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좀 아직까지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야 네 거, 내 거도 생기고 이제 계급도 생기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이거는 그 시대에서 하나 넘어온 시대니까 이제 선사시대에서도 청동기 시대로 저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왜 철기가 아니고 청동기라고 하느냐? 밑에 유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비파형 동검이라는 게 나오고요. 청동기죠. 민무늬 톡이 나옵니다. 청동기 대표적인 톡이고요. 그리고 환홍, 목책이 있어요. 지금 뒤에 마을이 좀 그려져 있는데 이 마을 뒤쪽이 흐릿하지만 이게 목책이에요. 목책이 이렇게 있고 안 보이지만 목책의 맞은편으로 환호라고 하는 물길이 또 흐르고 있을 겁니다. 다른 마을에게 우리 마을의 무언가를 뺏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청동기 시대의 특징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1번,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일단 소를 이용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는 건데 이 농사 자체는 신석기부터 나오기는 하지만 이런 소를 이용한 우경 같은 거는 삼국시대로 넘어가야 나와요. 그리고 일반화가 되는 거는 고려시대부터입니다. 고려시대면 이제 철기가 완전히 쓰이고 있었던 시대니까 구별을 해보자면 1번 고려시대 아니네요.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고인돌을 축조하였다. 고인돌. 고인돌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이렇게 생긴 무덤이죠. 돌무덤인데 일반인이 만들 수 있을 만한 크기가 아니에요. 이런 걸 만들어준다는 건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란 뜻이죠. 계급을 상징하는 무덤이고 청동기의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그래서 요 2번이 정답으로 체크가 될 수 있겠네요. 이 고인돌을 청동기하고 연결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오답 볼까요? 실을 뽑기 위해서 가락바퀴를 처음 사용했다. 이거는 앞의 시대였던 신석기겠죠. 이거는 신석기고요.
쟁기하고 쇠스랑 등의 철제 농기구가 이용되었다. 이거는 청동기 다음에 철기입니다. 철기. 주로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거주하였다. 정착하지 않고 아직 이동하는 시대. 이거 구석기죠. 훨씬 앞선 시대입니다. 이것도 오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청동기 시대를 찾아줬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밑에 2번 볼게요. 노란색으로 빈출 키워드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주의 깊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볼게요. 계급이 출현한 이제 평등하지 않대요. 구석기 신석기는 아니겠죠. 이 시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환호, 고인돌, 민무늬 토기를 봤을 때 이것이 청동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철기가 아니고요. 여기 어딘가에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가 찾아야 되는 시대는 청동기다라고 하는 걸 써주시고요. 환호라고 하는 거가 지금 자료 사진으로 나와 있어요. 마을에 집터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도랑같이 이렇게 파여 있는 거 있습니다. 이게 환호입니다. 일부러 물길을 둘러서 아무나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마 목책 같은 걸 이렇게 둘렀겠죠.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은 특별한 문을 통해서 다리를 통해서 내리고 올리고 열고 닫고를 통해서 외부 마을과 우리 마을을 차단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우리 거를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뺏어가서 이게 재산이 많아지면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계급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청동기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청동기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철제 무기로 정복 활동을 벌이는 거는 이 뒤의 시대에 나오는 얘기죠. 지금 청동기의 일반화되는 모습은 아닙니다.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이건 더 한참 전이죠. 이건 구석기예요. 소를 이용한 깊이가리가 일반화되었다. 이게 되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농사는 짓고 있지만 소를 활용하는 우경은 삼국시대 그리고 뒤쪽에 이 고려시대의 특징으로 잡힙니다. 철기시대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닙니다. 비파형 동검과 청동 거울 등의 청동기를 제작을 했다. 네, 이게 청동기의 특징이겠죠. 이거 정답은 4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빗사무늬 토기에 음식을 저장한 거는 이건 신석기니까 더 앞선 시기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4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어요. 이 환호 얘기하고 목책이 좀 낯설 수가 있어서 그래서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확실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번 문제 풀이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번.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 무슨 시대인지 한번 볼게요.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화순의 고인돌 유적입니다. 네, 고인돌이래요. 그러면 청동기겠죠. 청동기. 일단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청동기예요. 청동기. 우리나라는 고인돌의 나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한 3만여 개 정도의 고인돌이 있기 때문인데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인근에서 덮개돌을 캐는 채석장에 발견돼서 고인돌의 축조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고인돌 사진도 나와 있네요. 네, 청동기 시대 모습 찾아보겠습니다. 소를 이용해서 깊이가리를 했다. 네, 이거는 뒤의 시기, 이 삼국시대하고 고려시대 나온다고 했었어요. 이거 철기시대로 넘어가죠? 아니에요. 주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살았다. 이거는 구석기죠. 구석기입니다. 반달돌칼을 사용해서 곡물을 수확했다. 여기서 말하는 곡물은 벼겠죠. 반달돌칼로 벼를 수확하는 겁니다. 벼농사가 시작된 것은 청동기입니다. 그래서 3번으로 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빗살무늬 토기를 제작해서 식량을 저장하는 거는 신석기입니다. 신석기. 주먹도끼, 집게 등의 뗀석기를 만든 거는 구석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정답은 3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시대 마지막 문제로 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4번 문제 풀게요. 4번 문제로 이 청동기 철기 문제는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곳을 한번 골라볼 텐데 이 부여 송국리는 현재 우리 한반도 안쪽에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지명은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반복돼서 나와요. 비슷한 것이 계속 출제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기억을 좀 해주면 좋은 지명이에요. 자, 우리 박물관에서는 부여 송국리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소개하는 특별전을 마련했습니다. 요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여기가 중요하겠죠? 민무늬 토기와 비파형 동검 등을 통해서 당시의 생활 모습을 알아본대요. 민무늬 토기하고 비파형 동검이 대표 유물인 시대는 청동기죠. 그러면 부여 송국리는 청동기 시대 유적이란 뜻이네요.
요거 같이 세트로 기억해 줄게요. 네, 선지 보겠습니다.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살았다. 구석기입니다. 이거 구석기.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했다. 구석기, 신석기죠. 구석기, 신석기. 오수전, 화천 등의 중국의 화폐로 교역을 하였다. 이거는 철기입니다. 우리 앞쪽에서 명도전이나 단량전 나왔었죠?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철기. 실을 뽑기 위해서 가락바퀴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거는 신석기입니다. 을의 도구로 청동 거울과 청동 방울 등을 제작하였다. 네, 이게 청동기 시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답은 5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청동기하고 철기는요, 확실하게 청동기 시대의 대표 유물이다. 확실하게 철기 시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정답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자료를 보고 이게 어느 시대 유적인지, 어떤 유물을 대표 유물로 선정을 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신중하게 보신 다음에 이게 무슨 시대인지만 제대로 도출을 하면은 이걸 선지하고 연결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선사시대, 이 청동기, 철기 시대 문제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고조선 이후 역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